개인회생 복잡하고 무섭다고 느끼셨죠? 오늘은 신청 전에 딱 5가지만 알면 할지 말지 정해지는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솔루션랩 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회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핵심 위주로 팩트만 아주 드라이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개인회생의 본질,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리고 현실적인 장단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회생의 본질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통제하는 절차 안에서 상환 플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법원이 관여해서 실현 가능한 상환 플랜을 세워주고 그걸 이행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만 뺀 금액으로 상환금을 산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을 3년 동안, 아주 길게는 5년 동안 성실히 이행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3년 미만, 한 2년 정도로 변제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아주 좋죠. 여기서 포인트는 채권자랑 소모적으로 분쟁을 겪거나 입씨름하거나 줄다리기 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틀 안에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내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갚아야 될 금액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사람의 변제 계획, 변제 금액과 내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 부양 가족 숫자, 지출 구조에 따라서 변제 계획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격 요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급여든 자영업이든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웬만한 정기적 계속적 소득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과외소득이라든지 무속인이어서 복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다 가능합니다. 둘째, 채무 총액 기준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채무 규모가 크게 되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재산은 많은데 채무를 탕감받고 싶어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느냐, 혹은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계속 소득을 낼 만한 상황이었느냐. 자, 이 조건을 일단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내가 지금 부채 때문에 이자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려받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지, 악료나 독촉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는 않을지, 이런 기준에도 또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바로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실무 절차를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 단계는 사전적인 정리입니다. 재산, 채무, 소득 관련 자료,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둘수록 나중에 보정으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절차적으로 애를 먹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이런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은 훨씬 수월하게 안내받으면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다음은 신청 접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단계에서 변제 계획안을 같이 접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이 요건을 보고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개시결정이라고 해요. 이 개시결정 전에 여러 가지 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압류나 추심 도촉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전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단계인 인가 단계, 대망의 인가 단계로 가게 됩니다. 법원이 청산가치나 가용소득을 보고 이 변제 계획안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인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월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돈을 모아두고 변제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안에서 약속한 대로 보통 36개월 동안 꾸준히 월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계획을 수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치시면 마침내 면책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 계획안에서 정해놓은 만큼만 갚고 나머지 이자와 탕감되는 원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되거나 소명이 부족하게 되면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집중해서 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법원이 계속 궁금해하는 것, 소명을 요구하는 것을 빨리 제출을 해주시는 게 채무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큰 원칙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회생 절차의 대원칙이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려면 적어도 그 자산을 바로 찢어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아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다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그것보다는 더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해서 내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서 나눠주는 것보다 덜 갚는 회생 계획은 인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청산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느냐, 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정도는 더 갚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월 변제금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변제 계획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정말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법률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권하는 편인 변호사 입장에서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 게 이익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면 굉장히 일찌감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상생활에 지장 같은 거 거의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채무가 과다할 때 현실적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갚을 거라고 생각했던 채무도 적정한 수준에서 법원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자는 대부분 안 내도 됩니다. 원금도 상당 부분 탕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무를 실제로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 면책이라는 마침표를 통해서 빌려 써서 갚아야 하는 돈인데도 적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개인회생의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인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보통 36개월, 3년 동안 법원이 짜놓은 표준화된 변제 계획 틀 안에서 거기서 갚고 쓰고 해야 돼요. 더 쓰고 싶고 기분도 내고 싶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변제 계획을 수행하려면 틀에 맞춘 소비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도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서류도 많고 또 좀 어려운 개념도 많고 이걸 왜 물어보지 싶을 것도 법원이 고정명령으로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면서 변호사의 회생 솔루션 랩에서 쉽고 이해하기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